오늘부터 남자부 2주차가 시작이 됩니다. 명단에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기를 가면 좋을지, 배팅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란과 독일 경기가 있는데요. 두 팀 모두 1주차 성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1승씩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지금 중하위권으로 처져 있고요. 명단 변화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좀 밀라드 합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합류하지 못하면서 큰 변화가 없었고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차와 유사한 그런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을 보게 되면은 이란 쪽으로 이제 정배가 나왔고 독일이 이제 2배가 넘는 배당을 줬는데, 사실 이 경기는 저는 그냥 5대5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좋은 독일 사이드 쪽으로 배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경기는 이제 일본과 캐나다 경기인데, 이 경기 역시 두 팀 모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명단 변화는 없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주차 굉장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4전 전승을 거두기도 했고 3대0 혹은 3대1 승리로 모두 좀 깔끔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전체 순위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이 VNL에서 전체 순위 1위를 좀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의 팀 레벨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제 한 3위권이나 4위권 이 정도까지는 내려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일본의 남은 경기 중에서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탈리아, 폴란드 이런 강팀과의 경기를 제외하고라도 중위권 레벨의 팀들에게도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잡히는 그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라든지 뭐 쿠바,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이 정도 급의 팀들에게 분명히 한번 잡히는 순간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배 타이밍을 지금 노리는 중이고요. 오늘 캐나다 경기는 그래서 프렌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워낙 완벽한 경기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제 중하위권 팀들에게도 좀 어려운 경기를 한 번쯤은 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캐나다가 뭐 그렇게 약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배팅을 갈 때는 그래도 캐나다 프렌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아르헨티나와 슬로베니아 경기인데요. 이 경기 역시 두 팀 모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콩테 합류를 좀 기다렸을 텐데 명단에 합류를 하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두 팀 모두 변화가 없습니다. 기준점을 보시면, 언어버 기준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86.5, 굉장히 좀 접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팀이 이제 팀 스타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막 폭발적인 공격력으로 팀을 뭐 제압하는, 상대 팀을 제압하는 그런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접전이 나올 거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굉장히 미세한 부분에서 갈릴 거라고 보는데, 미세한 부분이라고 하면 역시 뭐 수비라든지 뭐 2단 연결 이런 좀 세밀한 부분에서 승부가 갈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두 팀 중에서 그런 세밀한 부분에서 조금 더 뛰어난 팀은 저는 아르헨티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아르헨티나 사이드로 배팅을 생각 중이고요. 미국과 세르비아 경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큰 변화가 없고요.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보치치 공격수가 한 명 합류를 했습니다. 뭐 팀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만큼 뭐 그런 급의 선수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조금은 보탬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세르비아가 사실 어떤 팀을 상대로도 뭐 2.5 세트 핸디를 받을 정도의 뭐 약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세르비아 프렌 쪽으로 경기 역시 생각을 하고 있고, 세르비아가 1주차에 보시면은 이제 전체 공격 득점 1위에 올라와 있는 루브리치 이 선수가 전체 득점 1위를 했었고, 성공률도 55.9%로 성공률도 1위입니다. 그 정도로 이런 좋은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고 좋은 컨디션의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3대0까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세르비아 프렌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네덜란드와 중국 경기가 있는데요. 네덜란드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한국전력에서 뛰고 있는 타이스가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니미르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합류를 했고요. 중국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덜란드가 사실 조금 약팀 레벨에게는 굉장히 깔끔하게 3대0으로 이기고, 그리고 중위권 레벨 팀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경기 패턴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 경기 역시 저도 네덜란드가 그래도 좀 시원하게 이기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어쨌거나 타이스가 합류를 했고 니미를 조금 받쳐줄 수 있는 선수들이 이제 한두 선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도의 레벨 팀이면은 네덜란드 팀 특성상 좀 하위권 팀들에게 좀 시원하게 이기는 그런 경기를 보고 있어서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브라질과 불가리아 경기가 있습니다. 브라질은 루카스 사캄이 합류를 했습니다. 이제 미드블로커고 나이가 꽤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제 미드블로커 쪽에서 그리고 높이 쪽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브라질도 약간의 레벨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가리아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브라질이 1주차 경기를 보면은 굉장히 좀 들쑥날쑥 심했습니다. 성적은 뭐 3승 1패로 나쁘지 않았지만 쿠바에게 지기도 했고,
그리고 3대 0 승리가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깔끔한 승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에서 그 깔끔한 승리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불가리아 정도 레벨의 팀에게는 브라질이 충분히 제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언더 쪽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경기 모두 알아봤고요. 사실 오늘도 2.5세트 핸디들이 좀 많아서 배팅을 하기에 그렇게 쉬운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세트가 아닌 경기들로 위주로 해서 좀 배팅을 가보도록 할 거고요. 프렌 쪽 사이드도 오늘 뭐 세르비아나 캐나다 이쪽도 확률이 꽤 있다고 보고 있어서 새벽 경기보다는 이제 밤 경기들로 해서 한번 배팅 라인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